홍표 경남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박을 끌어안으려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노은지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거침없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 하지만 헌 예, 안녕하세요. 이태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이 대통령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일종의 후환이 두려웠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30년형을 받고 4년 9개월간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주었지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극기 보수층에서는 이를 열렬히 환영하며 이제 그야말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설레임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석방 후에 보여주었던 박근혜의 일련의 행동거지는 그동안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5년여 동안 풍찬 노숙하며 광화문에서 걸게했던 보수층의 실망을 자아내고 말았지요. 그녀는 석방 후 대국민 담화 없이 곧장 고향 대구로 내려가 오랜 집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달랑 자신의 최측근인 유형아 변호사만을 대동한 채 말이지요. 사실 간간히 유형아의 입을 통해서 짤막히 내는 메시지에는 이른바 친박 계열의 정치인들에 대한 그녀의 적지 않은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며 이제 정치 일선에서 자신은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중에는 그녀의 석방을 오매불망 염원하며 광화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가졌던 우파 태극기 세력은 없었지요. 그러던 그녀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등을 반갑게 맞이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자신을 기소하고 오랜 감옥 생활에 영호의 몸으로 가두어 놓은 특검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마치 자신을 탄핵한 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고 자신을 배신한 친박 세력들이었지 단지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로서 그들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면죄부를 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해를 통해서 그 반대급부로 유영아의 선거공천을 얻어내는 데 일조했지요. 자신의 측근은 오로지 유영아 단 한 사람이라는 것뿐이지요. 이런 일순간 지난 몇 년의 세월을 자신의 석방과 민주주의의 재건을 외쳐댔던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이나 나머지 보수층들의 실망과 원성을 자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행보를 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수한 해석을 내놓으며 박근혜를 둘러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며칠 남기지 않고 있는 지금 한국 보수층 사이에는 박근혜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은 채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박근혜 예상치 못한 정치계에서의 은퇴를 바라다 보며 박근혜 개인의 내면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종종 심리적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신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편견과 두려움의 울타리에서 스스로를 절망의 늪에 가둬놓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8년이라는 오랜 장기 집권의 통치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절대 권력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의 장녀로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존재를 군림했던 정치 지도자 박근혜. 보통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비호 아래 인간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심리 속에서 성장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였을 것이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국민이라 믿어왔을 법합니다. 그런 그녀가 한순간 세상의 모든 이로부터 차단이 되고 한순간 가슴에 죄수번호를 단 채 어리석은 군주로 전락되고 몇 평 남짓의 감방 안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5년씩이나 말입니다. 그녀는 5.18 광주의 민주화 투사도 아니었으며 미얀마의 여성전사 아웅산 수치 여사도 아닌 절대 권력의 공주로서 정치 세력들의 비호 아래 세인의 관심과 사랑만 먹고 살았던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끔찍한 격동의 세월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녀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극도의 공포도 몰려왔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후광을 업고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수많은 친박 세력들이 한순간 탄핵 세력에 가담하며 자신의 격하 운동에 앞장선 보수 진영의 한국 정치인들의 이 비정함과 비굴함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믿기 힘든 현실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한 사람, 오랜 세월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수발을 들며 바깥 세상과의 소식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유영아 변호사는 그녀가 오직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신뢰의 존재였던 것이지요. 얼마 전 그녀의 자서전을 위한 북 콘서트를 할 때 보여주었던 그 둘의 케미는 이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녀는 이런 심리적 배경이었을까요? 한국의 모든 우파 애국 세력들의 그녀를 향한 염원과 열망을 뒤로한 채 이번 총선에서 오로지 유영아 한 사람만을 지지하며 자신은 정치적 무대에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영아를 통한 정치적 의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는 5년 동안의 수감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녀의 현실 인식이 과연 권력이 무섭다라고 하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년의 형량에서 감염되어 단 5년 만에 석방된 자신의 처지는 그저 성은이 망극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맘만 먹으면 정치 권력은 자신을 또 다른 올가미를 씌워서 이제는 영원히 세상과 격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극도의 공포도 느낄 수 있었겠습니다. 그야말로 5년간의 수감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녀의 공포와 절망감은 이제 그 권력에 맞서기보다는 그 권력에 순응하며 남은 여생 편안히 살다가 가고픈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버린 권력이 협력하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박근혜의 이 개인적 심리에 매몰돼 버린 채 한국 정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정치적 행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커다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녀는 관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누려왔던 부귀영화,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녀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조금이라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졌더라면
오늘 이처럼 소인배적인 정치 행보를 걸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정치 투쟁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박근혜 개인 한 사람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 심리를 뛰어넘어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녀의 투쟁이 그녀의 정치 행보 마지막 장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박근혜 그녀는 오늘 총선의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게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과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그 심리에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은 그녀의 무능력이 빚어낸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믿게끔 그녀 스스로가 백기를 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그들의 윤리적 측면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무능력한 보수당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참 한국 정치는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필 규정, 정의로운 사람들이 결국 승리할 거라는 숭고한 가치관은 그저 비현실적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를 낳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